안녕하세요. 제 3장 사람이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것은 과연 사람이란 무엇이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논쟁 중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나오듯이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했는데 그 people이라는 게 과연 모든 사람들이 쓰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을 people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링컨의 연설에서 아주 도드라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만 인간, 국민, 인민, 민중, 민초, 대중, 서민, 주민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개인인지 국가인지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뭔지 정의해보자는 얘기죠. 사람을 일컫는 말에는 인간, 인류, 피플 등등 있지만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지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런 주제를 갖고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죠. 인간이란 말의 뜻은 사람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은 인간은 사람끼리를 뜻해서 사람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에서는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게 주로 일본어에서 그래요. 그러나 중국에서 인간은 아직도 그리고 고문에서의 인간에 있는 아직 예전부터 인간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인간은 인간세예요. 인간세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 한 개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의 인간이라는 뜻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조선의 건국이 개인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류라는 표현도 씁니다. 인류는 사람이란 종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인종은 아주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노예로 삼기도 했지만 이제 과연 이런 식의 분류는 옳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나오는 people. 과연 이 people이 뭐냐 이겁니다. 이때 people은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선언서에서 we the people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곧 people이다. 이때 people이라는 것은 귀족도 아니고 천민도 아니고 그냥 우리 people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people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리고 중국도 영어로 쓸 때는 인민의 중국을 얘기하지만 people's Chi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왕후장상 귀족이죠. 아주 귀족 계급이 아닌 그냥 people의 중국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산 계급, 어떤 생산 도구를 소유하지 않은 계급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 일본의 경우 조총련이라고 하죠. 조총련 쪽은 한국이란 말을 쓰기도 뭐하고 조선인도 말도 쓰기 뭐해서 그저 우리나라는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을 하나의 고유명사화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참 고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서에는 우리 이게 5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홍익인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로 여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세상이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다스렸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3.1 독립선언서에도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이 납니다.
오의 복수형이죠. 5등이니까 이렇게 5등이라는 표를 쓰기도 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이 서문문에는 민중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를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일컫는 이름, 이거 한번 주의 있게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 최근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왜 바꿨죠? 왜? 국민이라는 게 한국 시민의 주인말이라서 일본 점령식에 쓰던 용어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인들은 국민으로 불러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군도 마찬가지죠. 국군이 요즘 이제 우리의 용법상에서는 인민군과 대립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저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에서 군 특수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국군이라는 표현을 쓰면 남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군인이란 일반 명사가 낫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표현에 따라서 확실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이곳저곳에 국자를 많이 붙여요. 국고다, 국비다, 뭐 이게 국교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정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없애려면 국이란 말을 좀 줄여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민하면 우리말에서 행정구역상 이를테면 대전시, 광주시, 청주시민으로 여기는데 이때 시민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즘 쓰는 말에서 시는 보통 이게 우리는 이제 시장의 시로 번역했지만 이 시장의 시민은 오히려 일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시민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식의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왔느냐? 여기 부르주아에서 나옵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뭐냐? 여기 비르거는 결국 부르그, 함부르크니, 하이델베르크니 할 때 이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티즌이라는 뜻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혁명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어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성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도 시민은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분이라고 할 때 비르거란 말을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곽 안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프랑스는 주로 이 시뚜아잉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시뚜아잉이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대 어떤 정치적 주체로서 시뚜아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영향으로 우리는 시민이라는 말, 그것만으로 약간 부족하니까 민주라는 말을 붙여서 민주시민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한 좋은 예가 있죠.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거주권을 뜻하는 영주권과는 달리 정치적인 주체가 됩니다. 결국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때 민주시민이라는 건 정치적 주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주시민은 주권자,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민이란 말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쓰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제 북한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때 인민의 그 민은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평민이라든가 피플이라는 뜻을 아주 많이 담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학계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리킬 때 인민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인민의 말씀은 큰일 났죠. 요즘은 그래도 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80년대 열심히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의 주체 그리고 그 목적 이 바로 민중의 해방이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뭐 국민 이런 말을 쓰면 오히려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중이란 말로 대신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별로 민주화 길로 저는 별로 이제 쓰지를 않는 대신에 오히려 이 서양식 풀뿌리한 의미에서 민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죠. 동무 집에 놀러 갔다고 누가 얘기했더니 너 빨갱이 하냐? 그런데 저희 또래도 동무라는 말 저희 윗세대는 썼어요. 근데 동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니까 이제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자꾸 바뀌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깨동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어깨동무에 얼마나 편한 동무란 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다 이제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우리를 가리키는 말, 사람이란 말을 뭘로 써야 될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서민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섬이란 말도 쓰고, 근데 군중은 또 이렇게 휩쓸려 떠다니는 뭐 이런 걸 써서 또 이것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너무 옛날식의 표현이면서 오히려 참 여러 성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코즈모폴리탄적인 태도가 있기도 합니다. 자, 국민, 시민, 인민 이 말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이라는 말도 썼다. 민주 시민이라는 말 쓰고 인민대중이라는 말 쓰고 이렇게 국민학교 시민의식 인민재판 국민 여러분 시민권 인민배우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인다는 거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여자에게도 삼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냥 친한 동네 아주머니도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잘 그리고 있는 그다지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 한번 접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과연 우리는 주제 토론에서 우리는 진짜 개인이 먼저인지 국가가 먼저인지 한번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지 자유주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3장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